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쓰는 돈의 미래를 두고 서구에서는 정말 거대한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완벽한 통제와 미국의 느슨한 포용,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거대한 설계, 바로 그랜드 디자인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죠. 유로존에서는 자유가 죽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 유럽에서 어떤 충격적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첫 번째 장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노골적인 통제. 유럽이 어떻게, 그리고 왜 시민들의 금융 자유를 옥죄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만 유로. 이게 앞으로 유럽연합 전체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법 AMLA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현금 한도가 아예 없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1만 유로가 넘는 현금 거래는 그냥 불법이 되는 겁니다. 현금만 막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세상의 익명성도 그냥 없애버립니다. 같은 법으로 모든 익명 암호화폐 계좌가 전면 금지되는 거죠. 아날로그 익명성에 이어서 이제는 디지털 익명성까지 법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한 1000유로 정도를 기준으로 논의했었거든요. 근데 최종 법안에서는 그 기준선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돈 1유로를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더라도 거래소는 그 지갑 주인이 누군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현금도 막고 익명 암호화폐도 막고 이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자리를 뭘로 채우려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 서버에 기록되는 공식적인 대체제, 디지털 유로로 그 자리를 메우려는 거죠. 완벽한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럽과는 정말 정반대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위선적 통제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무조건 찍어 누르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 체계를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첫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토큰들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유럽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지위가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권처럼 시작했더라도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나중에는 비트코인 같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자, 정리해보면 한쪽은 거대한 벽을 쌓고 있고 다른 한쪽은 다리를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유로존은 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그냥 정책적인 실수일까요? 아니면 버그가 아니라 의도된 기능 같은 걸까요? 여기서 두블록 전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럽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과두제를 선택한 유럽이 일부러 완벽한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저렇게 대놓고 통제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미국이 제시하는 길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웹3 관련 인재, 자본, 혁신을 전부 미국이라는 바구니에 쓸어 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 금융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정학적인 큰 그림이죠. 말하자면 유럽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정치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국이 자유와 혁신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로 오라고 말할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AI로 인해 대량 실업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말이죠. 이게 바로 소스에서 말하는 완벽한 함정입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곧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소멸하던가 아니면 정부가 나눠주는 감시용 디지털 화폐를 받고 모든 자유를 포기하던가 정말 끔찍한 선택지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지 앞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과연 제3의 길,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탈출구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데 그 탈출구는요, 이 두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는 AI 때문에 사라진 내 월급을 대체해야 할 새로운 돈벌이가 되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유럽의 그 무시무시한 감시 규정을 합법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랜드 디자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처음 설계 단계부터 신원 인증, 즉 KYC와 새로운 가치, 즉 웹3를 완벽하게 하나로 묶은 시스템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포용적인 규제와 유럽의 통제적인 규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죠. 낡은 질서가 웹3를 파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새로운 반일 시스템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짜여진 거대한 각본이었을까요?